네, 안녕하세요. 자, 상용로그 표를 이용해서 다음 값을 구하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 잘 보고 계시죠? 자, 여기서 뒤에 나와 있는 상용로그 표를 이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로그 5.14의 값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값을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죠. 0.7110. 자, 이것을 이용해서 1번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자, 로그 514라는 값은 5.14 곱하기 10의 제곱 이런 값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5.14 그 다음에 더하기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바뀌죠. 10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 이 제곱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갈 수 있죠. 따라서 이 값은 로그 5.14는 0.7110이고 이 값은 2가 되어주죠. 답은 2.7110이 됩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 자릿수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세 자릿수니까 하나 뺀 2.7110 이렇게 나가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두 번째 문제도 로그 5.14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네 자릿수 10의 4제곱 이렇게 보면 되죠. 5자릿수니까. 따라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5.14 더하기 로그 10의 4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요 4제곱이라는 4가 앞으로 나가고 로그 10은 1이 되어주니까 얘는 0.7110 플러스 4가 되어주겠죠. 덧셈 4를 해주면 여기는 4.711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소수로 나와 있는 값이네요. 자, 이 값도 한번 계산해 보면 로그 5.14 곱하기 10의 몇 제곱이 되느냐 이걸 봐주면 되겠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 로그 5.14 플러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근데 보니까 10의 마이너스 1제곱인 이 마이너스 1은 아까 마찬가지로 로그 성질에 의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0.7110에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로그 10인데 로그 10은 1이죠. 그러니까 안 써도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되는데요. 저희가 답을 쓸 때는 이것을 계산한 값을 써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0.2890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실생활에서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보고 여러분들 숙제를 내드릴 텐데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죠. 자, 예제 2번 같이 보겠습니다. A만 원에 구입한 자동차의 가치가 V만 원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1000만 원짜리 차를 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8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헌차니까. 그래서 이것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갖다 표현을 해준 거예요. 시간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돼요. K는 그냥 상수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그냥 값이다 이거죠. 그랬을 때 저희한테 두 가지를 묻고 있는데 자동차의 가치가 3분의 1 A만 원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렇죠? 이걸 갖다가 이제 저희가 T1이라고 불러줄게요. 시간은 그 자동차의 가치가 2분의 1 A만 원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몇 배이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 두 번째 시간을 갖다가 T2라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얘 T1, T2를 이렇게 놓고 나서요. T1을 갖다가 문제에서 표현을 해봤는데 T1을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표현했더니 V가 바로 뭐였어요? 나중 가치죠. 그게 3분의 1 A 만 원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니까 V 자리 대신에 3분의 1 A를 넣어서 계산해주면 T1이 이와 같이 표현됩니다. 마찬가지로 T2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주면 V 자리에다가 2분의 1 A를 갖다 넣어서 정리해주면 이와 같이 표현돼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야? T1이 T2의 몇 배냐? 얘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T1이 T2의 몇 배냐? 이렇게 묻는 거니까 당연히 T2분의 T1을 계산해줘야 될 거야.
여기.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넣어서 로그를 계산하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로그 2의 값이 0.3010이다. 로그 3이 0.4772를 외우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항상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써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로그 3을 0.48, 그다음에 로그 2를 0.30으로 사용하라 했으니까 주어진 대로 넣어서 여기 계산해주면 1.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1 만원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2분의 1 A 만원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1.6배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답은 1.6배.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이해를 했다고 하고 응용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4번을 같이 보죠. 자, 소리의 세기는 데시벨을 이용하여 나타낸다. 소리의 크기가 다음과 같을 때 소리의 세기는 이런 문제예요. 자, 얘를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세기가 나오고 지금 뭐가 나오냐? 크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기와 크기를 비교해서 지금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세기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소리의 크기가 i일 때 소리의 세기가 얼마니? 얘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 자, 그러면 소리의 세기. 얘는 지금 뭘 나타내는 거예요? 소리의 세기를 표현해 주는 칙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해요. 자, 지금 보니까 비행기 제트 엔진의 소리의 세기가 130데시벨, 그 다음에 일상적 대화 소리는 60데시벨이라고 할 때 우리는 뭘 비교하냐면 비행기 제트 엔진 소리의 크기, 그죠? 크기는 일상적 대화 소리의 크기보다 몇 배 크냐, 그러니까 크기를 비교하라는 얘기. 여기 지금 크기가 나와 있죠? 이 크기를 비교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비행기 제트 엔진 소리의 크기를 갖다가 지금 이제 크기를 비교해야 되니까 얘를 I1이라고 이름을 짓고 일상적 대화 소리의 크기를 갖다가 I2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I1은 I2의 몇 배냐? 얘를 갖다 구해주면 돼요. 결국 I1 나누기 I2가 얼마가 나오니? 얘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옆으로 조금 가서 이쪽에다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면 첫 번째 130, 이 세기 130데시벨이라는 값은 10 곱하기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로그의 I0분의 저희가 비행기 제트 엔진 소리의 세기를 I1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00 지워지고 정리해보면 로그 I0분의 I1이 13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I1 나누기 I0는 10의 13제곱이다. 이런 관계식을 하나 구할 수 있어요. 1번식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는 자, 일상적인 대화 소리의 크기는 60이었죠. 그게 10 곱하기 로그 I0분의 I2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좌우변을 좀 보기 좋게 바꿔 써보면 I0분의 I2는 여기 00 지워져서 6이다.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의 정의죠. 사실은 얘를 계산하면 10의 6제곱이다. 두 번째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식과 2번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I1 나누기 I2를 계산할 수 있죠. 얘는 얼마예요? I1은 1번식에서 10의 13제곱 곱하기 I0였고요. 두 번째는 I6제곱, 10의 6제곱 곱하기 I0예요. 정리해주면 10의 몇 제곱? 7제곱이다. 따라서 답은 몇 배예요? 따라서 답은 10의 7배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식이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처럼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지난 시간에 확인 문제를 숙지로 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뒤에 있는 답을 맞춰보면서 충분히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오늘의 숙제는 요 4번과 5번을 다음 시간까지 풀어보는 거예요. 어렵진 않고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차근차근 풀어보면 돼서 다음 시간까지 풀고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맞춰볼게요. 또 여기 정보 처리라고 해서 나와 있는 로그 x가 표현하는 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뒤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읽기 자료는 관심 있으신 분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서 드디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40페이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준비되셨나요? 네. 자,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이제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준비학습으로 지수와 로그에 대한 이해를 다 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들 충분히 하고 오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역함수는 이제 로그 함수 개념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다룰 거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41페이지 지수 함수와 그 그래프 같이 한번 보죠. 자,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이 지수함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고 성질을 이해한다. 이 내용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열기에 있는 내용 한번 보죠. 뭐 판매량을 갖다가 이제 예측한 건데요. 중요한 건 내가 이의 x제곱의 값을 한번 예측할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느냐 이건데 우리 계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죠. 2의 마이너스 2제곱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네, 이제 잘하죠? 4분의 1. 2의 0제곱은 1. 2의 제곱은 4. 여러분들 다 계산하셨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 보니까 지수에 있는 값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 점점 커지고 있죠. 지수 값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대응되는 결과값 2의 x제곱을 결과한 값도 점점점 순차적으로 증가해 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수를 이런 정수 범위뿐만 아니라 앞에서 무엇도 배웠냐면요. 지수가 이렇게 유리수 또는 무리수 같이 범위를 실수까지 지수의 범위를 실수까지 확장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실수 x에 2의 x제곱을 대응시키면 저희가 이제 함수가 되려면 대응이 돼야 되죠. 대응시키면 x값에 따라 2의 x제곱의 값이 단 하나로 정해지므로 이 대응은 함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갖다 정의할 건데요. 이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 y는 2의 x제곱으로 하고 들어갈 수 있는 x값은 모든 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이 어떻게 정의되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요. 밑이 만약에 1이 되면 이 함수는 어떤 함수가 되냐면 이런 함수가 돼요. y는 1의 x제곱.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상수함수예요. 언제나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수함수의 영역에 껴주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y는 마이너스 1의 x제곱 이런 게 되면 잘 정의가 되지 않아요. 즉 내가 뭐 x가 양수일 때는 정리할 수 있겠지만 양수여도 또 이런 값이 있을 수 있죠. 마이너스 1의 2분의 1제곱. 양수라고 하더라도 얘가 뭐가 되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이어서 뭐가 돼요? 허수가 등장하게 돼요. 따라서 이거는 실수 범위에서 저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의 조건을 양수이고 1이 아닌 걸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다음을 얘기해주고 이것을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약속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정의예요. 자, 정의가 어디 나와 있느냐 보면은 바로 얘가 정의예요. 이게 지수함수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수함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1번 지수함수를 모두 고르시오. 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네, 1번 됩니까? 되네요. 2번 됩니까? 가능해요. 3번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조금 정리해보면
y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x제곱이죠. 그럼 다시 쓰면 2분의 1의 x제곱으로 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수함수 가능합니다. 4번은 에이 그쵸, 이거 못 맞추면 안 되죠. 이거 뭐예요? 2차 함수죠. 그래서 지수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이런 지수함수의 성질을 좀 몇 가지 살펴볼게요. 사실은 저희가 배웠던 지수의 성질하고도 똑같은 건데요. 자, 한번 살펴보죠. 지수함수를 fx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뭐 a가 양수이고 a는 1이 아니다. 그럴 때 함수 f가 R에서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R에 플러스. 자, 이거는 리얼 넘버에서 양수인 리얼 넘버, 양의 실수로 가는 함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럴 때 y는 fx라고 표현했을 때 이 함수가 가지는 지수함수의 성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 앞에서 저희가 배운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배운 내용인지 한번 보죠. 첫 번째, f0는 얼마니? 자, 얘를 물어보면 뭐야? a의 0제곱을 묻는 거죠? 당연히 1이에요. 자, 두 번째, x 플러스 y는 어떻게 표현되겠니? 얘를 물으면 옆에다가 잠깐 써보죠. 자, fx 플러스 y는 얼마니? 라고 묻는다면 요 옆에다 잠깐 써보면 fx 플러스 y는 a의 x 플러스 y로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 fx가 뭐였는데요? 아, 지금 얘를 놓은 거예요, fx. fx는 a의 x제곱이다. 요 함수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쓰는 걸 깜빡했네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ax 곱하기 ay 제곱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게 바로 fx 곱하기 fy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내용을 보시면 자, 여기 우변은 fx 곱하기 fy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fx-y는 fx란 함수 나누기 fy란 함수가 되어주겠고요. 자, 네 번째 f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는 뭐가 되겠냐? 그랬더니 마이너스를 넣었을 뿐인데 fx분의 1이 되줘요. 자, 이것도 잠깐 살펴보죠. 네, 여기 옆에다가 제가 잠깐 풀어보면 f-x.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봤더니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어줘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a의 마이너스 1제곱의 x제곱이죠. 요거는 a분의 1의 전체 x제곱이고 다시 써주면 ax제곱분의 1인데 ax제곱이 뭐예요? 아, 얘가 바로 fx였죠. 그래서 4번이 증명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번 한번 보죠. 자, 5번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f의 nx. 여기서 n은 정수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실수 다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fx의 n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서 n은 실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5번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5번에 있는 fnx를 갖다 한번 살펴보면 얘는 a의 nx고요. 이걸 다시 써주면 ax의 전체 n제곱인데 a의 x제곱이 바로 fx죠. 이거 전체의 n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따라서 5번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지금 무엇을 살펴봤냐면 내가 fx를 ax제곱이라고 이렇게 두었을 때 그 함수가 가질 수 있는 성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5가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던 지수 법칙에 의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 이해했다 하고 지수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책 42페이지 뒷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지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이것에 대한 얘기예요. 저희가 앞 페이지에서 y는 이 x제곱의 값들을 찾아봤어요. 그거를 친절하게 여기서 점점점점으로 지금 표현해줬죠. 여기 보이시죠? 점점점점. 이렇게 다 점을 찾아서 표시를 해봤어요. 얘네들을 가지고 매끄럽게 연결을 해줘가지고
어떤 함수가 될 것이냐 이렇게 본 거야. 얘들 연결을 쭉 해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증가한 형태의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검색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브라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를 이용해서 제곱의 표현은 이렇게 보이시죠? y는 2에 이거 무슨 표시냐? 꺽쇠에 x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것은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찾아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저희가 y는 2x제곱을 갖다가 살펴봤는데요. 이것들 성질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뒤에서 한 번 더 정의가 되지만 여기서 먼저 볼게요. 지수함수는 정의역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 지금 보니까 음수는 나타날 수가 없죠. 밑이 양수여서. 그 다음에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면 x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x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때 y는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지. 따라서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x가 감소하면 y도 감소한다는데 얘가 감소할 때 무한히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잘 보니까 x축 아래로, 즉 음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무리함수를 배우면서 점근선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점점 더 근접해가네 이러면서 배웠었죠. 그것처럼 x의 값이 감소하면서 y의 값은 양수이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지므로 자, 어떻게 돼요? y는 2x 그래프의 점근선은 이 표현해줬죠. 점근선. 점근선은 뭐다? x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x축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y는 제로다. 이렇게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개념은 좀 뒤에 가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수함수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희가 앞에서 이제 좀 몇 가지 성질 살펴보면서도 한번 봤지만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는 2의 마이너스 1의 x제곱이어서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아, 잘 보니까 이 그래프는 y는 이 x의 그래프를 y축 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니까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하여, 그죠? 대칭 이동한 그래프입니다. 그럼 y는 2x제곱이 검은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대칭 이동해서 초록색처럼 표현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x, y축 그리시고 자, 문제 2번에 있는 1, 2번 자, 한번 그려보세요. 네, 잘 그리고 계셨죠? 자, 그럼 y는 3의 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저희가 대략적인 그림을 사실 표현할 때 꼭 찍는 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x값이 1일 때 y값이 얼마냐. 이걸 사실 찍으면 밑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x가 0일 때 y값이 얼마냐. 요건 이제 기준이 되는 점에서 중요하고 대략적으로 이제 이 두 점만 잡아줘도 여러분이 그래프의 개형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y는 3의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는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는 방금 예제 1번에서 한 것처럼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아까 저희가 1,3을 지났는데 그 대칭되니까 마이너스 1,3 여기를 지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0,1은 그대로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대로 지나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 잘 그려보셨죠? 자, 이제 그러면 일반적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43페이지, 자, 오른쪽으로 오셔서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일반적인 형태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밑이 양수이고, 그 다음에, 1이 아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전제로 깔려야 되는 거고요. 근데 밑이 보니까 a가 1보다 크면 점점 곱할수록 증가해 나가겠죠. 그래서 증가함수 형태가 되고, a,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 형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걸 갖다가 내용을 정리한 것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 아래 노란 박스에 잘 들어있죠. 자, 한번 살펴보죠. 자, 얘를 보시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시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 실수 전체라고 쓰면 틀리고요. 집합이란 말을 꼭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써줘요. 요것의 다른 표현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써주기도 해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y바 y는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써주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클 때 방금 위에서 본 것처럼 x가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2번도 방금 한 얘기인데요. 요것의 다른 표현은 이런 식으로 써주기도 합니다. x1이 x2보다 작으면, 즉 뭐 x2가 더 크면, 그죠? 이면 a의 x1 제곱, 그 다음에 a의 x2 제곱이 있다고 할 때 이 값이 더 크겠죠. 즉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이런 표현으로 써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도 같은 방식으로 써보면은 x1하고 이번에 어떻게 돼요? x2가 이렇게 되면 ax1 ax2제곱, ax1제곱, ax2제곱 이걸 비교하면 누가 더 크겠어요? 그렇지, 점점 감소하니까 오른쪽 값이 더 작겠죠. 왼쪽이 더 크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프는 두 점을 지난다. 제가 아까 기준이 되는 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밑의 얼마인지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0,1을 지난다. x에다 0 집어넣으면 늘 1을 지나게 되죠. 요거는 y축 대칭을 했을 때 서로 만나는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기도 해요. 요 점은. 자, 그 다음에 점근선은 x축이다. 아까 x축의 다른 이름이 뭐였어요? 점근선은 y는 제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합을 그래프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수함수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거나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가요. 따라서 얘네들은 모노톤 인크리징이거나 모노톤 디크리징,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뭐가 돼요? 1대1 대응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써줄 수 있겠죠. 지수함수 y는 ax 제곱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1대1 대응이다. 네,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그래프를 갖다가 조금 더 이동하는 그래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으로 가죠. 자, 주어진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을 그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 평행 이동에 대한 내용을 배워봤어요. 따라서 그 내용을 복습한다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y는 a의 x-m제곱 플러스 n의 그래프를 보면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넣어준 거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주어진 지수함수 y는 a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 n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요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얼만큼 이동됐느냐 그걸 볼 건데요. 지금 요 그래프를 보시면 정리해보면 y-2는 2의 x-1이잖아요. 따라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예요. 자, 그럼 달라지는 건 뭐가 있냐? 정의역은 안 달라져요. 얘는 그대로 실수 전체 집합이죠. 왜냐면 이동해도 달라질 게 없어. 근데 치역은 달라져요.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됐기 때문에 모든 그래프가 다 위쪽 방향으로 이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죠. 자, 따라서 점근선도 달라지고, 자, 점근선은 y는 2, 그다음에 치역은 어떻게 돼요? 2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3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그래프는 무엇이 평행 이동된 거냐면은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예요? 네, 여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역부터 차근차근 구해보도록 하죠. 자, 정의역은 그렇죠. 이 문제 모두 1번, 2번, 3번 모두 다 똑같아요. 실수 전체의 집합.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치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집합으로 표현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합기호 이용해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근선도 알려달라고 했죠. 점근선 구하면 y는 얼마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구해보면 문제 3번도 주어진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됐느냐 하고 정리해보면 이 그래프는 y는 우선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 그래프가 평행 이동된 거예요. 지금 주어진 이 그래프는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하고 같은 그래프죠. 이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네, 여기 x 플러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된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3, 아래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되죠. 그럼 정의역은 이전에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함수의 정의역은 똑같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치역을 구해주세요. 자, 치역을 구하면은 집합으로 y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사실 치역을 알면 우리 점근선도 금방 구할 수 있죠. 점근선 절대 지나지 않고 근접만 하는 선이잖아요. y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프는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얘를 갖다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방금 얘기한 대로 마이너스 2만큼. 그 왼쪽으로 이렇게 왔겠죠.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초록색 그래프처럼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점근선 반드시 점선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으로 넘어가면 3번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 자, 이건 변함이 없죠. 자, 근데 잘 보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치? 아이고만이나. 자,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래서 이 그래프는 조금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되는데 우리가 주어진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y축 대칭 해준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려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3의 x제곱 이런 형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를 올 때 무슨 축 대칭이 되었겠어요? 그렇지. 얘는 x축 대칭 시켜준 거예요. x축 대칭을 시켜서 이런 그래프가 등장하게 된 거거든요. 누구를?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x축 대칭 시켜준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배웠던 제가 보라색으로 다 그려보면 y는 3의 x제곱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그려졌어요. 이 그래프를 갖다 x축 대칭하면 검정색 그래프처럼 표현이 되어주겠죠. 그렇게 한 후에 여기는 요 플러스 1이 있으니까 y축 방향 1만큼 평행 이동돼서 즉 검정색 그래프가 위쪽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게 된 거죠.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정의역은 똑같아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근데 치역이 달라지죠. 치역이 지금까지는 뭐뭐보다 크다였는데 치역에 있는 y값이 이번에 뭐뭐보다 작다. 누구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되고요. 점근선 뭐가 되겠습니까? y는 1이다. 이와 같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x축 대칭도 봤지만 여러분들 다양하게 대칭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봤는데 이해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지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45페이지 확인 문제 보이시죠? 거기에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1번, 2번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페이지 1번, 2번 숙제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